네, 부가가치세 제3절은 여러분 이 앞에 화면 뒤에 잘 보이나요? 저 뒤에 창문을 열어서 햇빛이 들어와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예, 안 보이면 뒤에 커튼을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응? 에어컨을 꺼요? 응. 조금만 있다가 예. 창문 닫을게. 아니 왜 그러면 바람을 이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빔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햇빛이 들어와도 웬만하면 다 보여요. 보이는데 아무래도 커튼 열고 자체가 왜 하늘색 그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이런 것이 잘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커튼을 꼭 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성능이 떨어지면 불도 꺼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교실에서 불 끄면 어떻게 됩니까? 졸립기도 하고 책도 안 보입니다. 예.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강의장의 빔 프로젝트는 이 성능이 좋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어떤 교육장 가면은 정말 불 끄고 수업하는 데가 있거든요. 한 반쯤을 꺼. 저 뒤에만 다 켜놓고. 그러면 앞에 정말 답답해요. 이렇게 책은 안 보이지. 네. 자, 영세율과 면세. 오늘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영세율과 면세를 하는데요.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이론을 절반이 끝났어요. 영세율과 면세부터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세율과 면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영세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영세 매출이라는 것을 유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면세는 또 면세라는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세율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영세율의 개념. 좀 추우신가 봐요. 제가 한 2, 3분 후에 끄겠습니다. 영세율의 개념. 영세율이라 하는 것은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전단계 세액 공제법 하에서 매출 세액은 0%니까 없고 매입 세액만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세가 된다는 것이 영세율의 개념이에요. 네. 자, 영세율이다 하면은요, 매출세액은 0원이에요. 0원. 그런데 그 매출을, 그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분에 대한 매출세액은 없는데 내가 매입했던, 그리고 그때 매입 당시에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낼 건 없는데 받을 것만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환급이라고 하죠. 환급. 그래서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자, 영세율은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적용하는 제도이나 외화 획득의 장려를 위해서 국내 거래에서도 일부 적용을 합니다. 국내 거래에서 일부 적용한다? 그러면 어떤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국내 거래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있는 것은 수출과 같은 국내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수출과 같은 국내 거래. 자, 어떤 것이 있는지는 그 밑에 또 나옵니다. 자, 영세율의 개념에서 여러분이 가장 핵심적인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완전 면세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다. 자, 영세율 적용 대상자를 보면은요,
아까 여기 위에서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라고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적용을 받습니다. 네. 과세사업자 말고 무슨 사업자가 있냐면 면세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못 받아요. 네. 그래서 과세사업자이어야 되고 첫째, 그리고 비거주자나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 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되겠네요. 네. 거주자 하면 우리가 내국인을 거주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외국법인 하면은 반대가 이제 내국법인이 있을 수 있겠죠. 내국법인 하면은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요. 외국법인은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 즉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경우는 해당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해서 이거를 상호주의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상대방 국가에서 한국 사람이나 한국 법인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을 해주고 있다면 우리도 해준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법인, 미국 법인이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재화나 용역을 미국 본국으로 판매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애매하죠. 한국에서 팔았으니까 이게 수출인 것 같지만 그 법인이 한국 법인이 아니에요. 미국 법인이에요. 그러면 영세율을 해줘야 되나? 이때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 한국 법인이 미국에서 미국의 상품이나 제품을 한국으로 팔 때 영세율 적용해 준다면 우리도 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하게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를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수출이에요. 수출. 그래서 여기 재화의 수출 1번 나오죠? 재화의 수출. 첫째 재화의 수출. 자, 재화의 수출에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이라 하고요.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도 수출입니다. 또 위탁 판매 방식의 수출도 있고요. 외국인도 수출도 있고요.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도 있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도 수출로 본다. 네, 그러니까 가공을 외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수탁 가공. 근데 그 원료는 국산이야. 그러면 그 원료를 아직 완제품은 아니지만 원료를 그 국외로 반출하는 것도 수출로 본다 이거.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이게 이제 아까 어떤 문제풀이에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의 경우에 이거는 선적일이 공급 시기가 아니라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였던 거 기억나시죠? 내국 신용장에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는 국내 업체 간의 거래예요. 수출품을 국내 업체 간에 거래하는 것. 이것도 재화의 수출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하는 용역의 국외 공급. 이거 영세율입니다. 용역의 국외 공급은 국외에 공급하는 용역. 예를 든다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건설공사. 이거 수출입니다. 영세율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이것도 국외 공급이에요. 용역의 국외 공급이나 동그라미 2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이거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 말이죠.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반대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이게 다 영세율이에요. 여기 지금 그게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이렇게 수송하는 것을 우리는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 이런 얘기죠. 선박이나 항공기 다 마찬가지로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네, 이게 이제 국내 거래를 예를 들었습니다. 네,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해 공급. 아까 저기에서 살짝 이런 말이 나왔었죠. 외화 획득의 장려를 위해 국내 거래에도 일부 영세율을 적용한다. 아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것이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 공관, 영사기관, 그리고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다.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것. 외국 공관하면 여러분 대사관, 영사관.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어집니다. 그 기관 말고 그 외국 기관에 소속된 직원, 직원 모두냐? 그 직원이 해당 국가의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 국가의 공무원 신분이어야 돼요. 예. 외국의 공무원 신분인 자에게 공급하는 거. 이것도 영세율 적용을 해줍니다. 다음에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예.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이것도 영세율 적용해줘요. 이건 수출업자하고 국내 업자하고 도급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아까 위에서 나오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의 공급과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그 밑에 바로 나오네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그 다음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 어선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네, 원양 어선에서 공급하는 거 수출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공급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일정한 사업에 해당되는 용역이다. 뭐 여기 밑에 있는 이 자세한 것까지는 여러분 다 기억하실 수 없을 거고요. 뭐 이런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 이거 영세율이라는 거 요거 좀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나오니까요.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우리가 외국에 수출하는 거 외에도 국내에 있는 국제기구나 영사관, 대사관에 공급하는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 공무원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국내에서의 공급이지만 외화 획득을 위해서 그 부분도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결제를 달러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세율 제도는 0%의 세율을 적용한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면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만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네.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 대가가 4,700만 원 이하인 아주 소규모인 사업자들을 말하는데 그 소규모 사업자도 만약에 수출을 한다. 그러면 영세율 적용해 준다 이겁니다. 안 해주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못 받는. 만약에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세 포기 신청을 해서 일반 과세자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면세 안 받겠다. 국내에서 면세인데 자기가 면세를 안 받,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하면 돼요. 그리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세율의 전제 조건은요, 과세 사업자여야 된다는 거죠.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이 안 된다. 그리고 영세율은 수출품이다. 수출품. 대부분이 다 수출품이에요. 네, 그리고 완전 면세다. 매출세액은 0원이고 매입세액만 발생한다. 그래서 환급을 받는 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면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영세율은 좀 간단한데 면세는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템이 면세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면세 대상의 재화나 용역을 쭉 열거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면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영세율의 개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그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면세란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나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좀 말이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며라고 했는데 그럼 매출세액이 있는데 납부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없습니다. 매출세액 자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며라는 말은 매출세액이 없으며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없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소비하는 것이 전부 최종 소비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부담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매입세액은 공급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분 면세에 해당이 된다. 부분 면세. 아까 영세율은 완전 면세에 해당이 되고, 면세는 부분 면세에 해당이 된다. 네. 뭐 면세 사업자를 위해서 면세 사업자 제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서 면세 사업 제도를 주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가 이론적으로 사업자에게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네. 득이 있다면 부가가치세에 따른 행정상의 업무가 하나도 없는 거. 그건 득이에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면 그것도 힘든 일이거든요. 네.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한다 그래도 비용을 더 지불해야 돼요. 면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 기장 업무는 어렵지 않아요. 1년 내내 할 일이 없습니다. 장부나 이렇게 입력해 놨다가 1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 한번 해주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주면 끝. 그런데 일반 과세자는 법인이면 3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해줘야 되고 개인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그런 행정상의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간소화된 그런 혜택은 있는데 세금 혜택은 없는 거예요. 면세사업자가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가 있었다면 오늘 오해가 풀어져야 돼요. 면세사업자에게 혜택이 없습니다. 누가 혜택이 있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가. 자, 만약에 학원비에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자, 우리 학원비가 60만 원입니다라고 학원 가격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자 60만 원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 66만 원 결제. 학원비 60만 원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66만 원입니다. 그렇게 계산서를 끊어주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6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원 용역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10%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세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10%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게 면세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알아요. 면세를 해주는 재화나 용역은 어떤 것들일까? 그래서 여러분은 기초생활 필수용품. 네. 기초생활 필수용품 이거 전부 면세입니다.
근데 과연 어디까지를 기초생활 필수용품으로 봐야 되는지는 좀 현실성이 있는가는 그건 나중 2차적인 문제고, 지금까지 우리 면세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지정한 기초생활 필수품은 대략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첫째, 미가공 식료품입니다. 미가공 식료품. 여기서 말하는 미가공 식료품이니까 사람이 먹는다는 거죠. 미가공 식료품. 가공하지 않고 먹는 농산물 하면 쌀보리, 또 축산물 하면은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또 그 가공되지 않은 우유, 또 수산물 하면은 배가 잡아오는 고기들, 생선, 임산물 하면은 버섯이라든가 산에서 나는 송이버섯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이게 다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공 비식용, 비식용,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위에 거는 식료품이니까 식용인데 비식용은 뭐냐면은 공업용이나 동물용을 얘기하면 됩니다. 동물용. 우리가 동물도 먹잖아요. 사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국내산만 면세입니다. 국내산만. 그래서 수입을 할 때 수입품을 식용으로 사면 그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동물용을 사면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거죠. 공업용이나 동물용으로 하면. 그래서 수입은 그렇고 국내산은 미가공 비식용도 전부 면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을 만약에 못 먹는다, 이거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수돗물 면세. 그런데 이제 수돗물은 면세인데 요즘 많이 먹는 생수 이런 거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생수는 과세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탄과 무연탄이 면세입니다. 그런데 보기에 얄궂게도 유연탄 이렇게 보기가 나옵니다. 유연탄은 과세. 유연탄, 기름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연탄은 여러분 잘 아시고, 무연탄은 그 연탄과 비슷한 그 새카만 석탄을 옛날에 난로에서 아주 요즘 옛날도 아니고 아주 옛날에 그 조개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무연탄이죠. 그러니까 좀 가공된 연탄이 연탄이고 전혀 가공하지 않고 그냥 그 흙처럼 새카맣게 생긴 거, 이거 무연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이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용품하고요, 영아용 기저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객 운송이 면세인데요. 우리가 여행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객 운송 중에서 조금 고급스러운 건 다 빠져요. 면세가 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기본적인 운송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외되는 거 괄호 속에 있습니다. 비행기, 항공기 안 되고요. 우등고속이라는 것이 안 되고, 전세버스가 안 되고, 택시가 안 되고, 특수자동차가 안 되고, 특종선박이 안 되고, 고속철도가 안 되고, 유람선이 안 되고, 또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략 보실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운송용역, 그럼 면세가 되는 운송용역이 뭐라는 얘기냐? 전철 같은 거, 버스, 그 다음에 이제 여객선 같은 경우도 유람선이 아니라 그 무슨 선이라고 그러죠? 그 연안 여객선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유흥 목적의 여객 유람선 같은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운송 수단이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차 중에서도 KTX가 이제 고속철도로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KTX는 안 된다는 거죠. 무궁화호 이런 일반 철도 전철을 포함해서 그것이 면세입니다. 자,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품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언급되는 것은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후생과 문화 관련 재화나 용역 부분이 면세입니다. 국민 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똑같은 말을 또 뒤에 또 2번 썼어요. 예. 자, 어떤 것이냐? 의료보건 용역이 면세입니다. 의료보건 용역, 예, 수의사를 포함해서 또 혈액 포함합니다. 혈액. 그래서 우리가 혈액 뭐 혈액을 거래한다. 좀 이상합니다만 그 부가가치세 없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의료보건 용역, 의사의 진료 용역을 말하는 거고요. 수의사, 동물의 진료 용역을 말합니다. 교육 용역, 예, 여기 나와 있죠. 면세입니다. 예, 제가 학원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교육 용역에서 2가지 학원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예외가 되는 거 2가지가 예외되는 게 뭐가 있었죠? 예, 무도학원하고요. 예, 자동차 운전학원 제외. 예, 2개만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표가 면세고요.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모두 면세입니다. 예,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가로 속에 보니까 수집용 우표는 과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수집용 우표는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 꼭 필요한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과세예요. 일반 우표를 말하는 겁니다. 면세는. 그 다음에 도서가 다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도서 대여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 서점에서 책 팔 때, 예, 거기 정가에 부가가치세 안 붙어 있어요. 예, 그냥 그 정가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 대여라는 거 아시죠? 책 빌려주는 거. 예, 신문 관련된 거. 예, 다만 신문에 포함된 광고는 과세예요. 신문 자체가 면세지. 예, 신문 구독료 이게 면세라는 거예요. 예, 신문에 광고를 실는데 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신문사에서 500만 원만 받느냐? 부가세 포함해서 550입니다. 신문 광고는 면세가 아니니까. 그런데 신문 구독료는 10,000원입니다.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입니다. 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신문 구독료에는 없는데, 부가세가 없는 건데. 예, 신문 구독료는 면세. 광고를 실으려고 그러면 부가세 이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잡지, 도서이기 때문에 면세고, 관보, 뉴스통신 이런 거 면세인데요. 예, 광고에 대해서는 과세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뒤에 계속 나옵니다. 한 3개 정도. 예, 법 소정의 담배가 면세라는데 담배를 왜 면세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예, 담배는 피우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법 소정 담배라는 건 좋은 담배가 아닙니다. 아주 싼 담배일 거예요. 이거 뭐 구체적인 건 저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 경기가 면세입니다. 예. 아마추어 운동 경기, 프로 운동 경기는 과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우리 축구도 프로 축구가 있고, 아마추어 축구가 있죠. 경기도 체전을 한다든가, 전국 체전, 거기에 입장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부가세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잠실의 프로야구에서 LG하고 두산이 야구를 하는데 입장료가 있다. 입장료가 만약에 5,000원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5,500원. 만약에 5,000원밖에 난 안 줬는데 그 안에 부가세 들어있는 거예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입장료는 면세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아까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는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해서 면세를 해줍니다. 예, 소비자를 위한 면세 제도예요. 그 다음에 3번 부가가치세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구성 요소에 따라서 면세가 있어요. 예.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이나 보험 용역의 공급도 면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과세 사업자이든 뭐 면세 사업자이든 따지지 않고 과세 사업자도 토지를 공급하면 면세가 된다 이거. 예, 아까
앞 시간에서 우리 정리했죠. 토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자체가 면세 재화이면은 누가 공급을 하더라도 면세다. 왜? 부가가치세 구성 요소 자체가 토지와 금융과 보험, 저술, 작곡, 직업상 제공하는 이런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공급, 금융 서비스의 공급, 보험 서비스의 공급, 그다음에 저술과 작곡가 이것을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겁니다. 이거 면세되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다음에 기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면세의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이다.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근데 요 밑에 아마 나올 겁니다. 예외가 있어요. 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에 해당이 되면 그거는 과세예요. 네. 다음에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및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가 이천시에다가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했습니다. 네, 무상으로. 네, 그거는 면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입니다. 네. 이거 종교인의 과세하고는 다른 거예요. 선생님 종교인 과세한다고 그러던데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교인에 대한 그 소득세 과세를 소득세가 면세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 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또는 종교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가 면세라는 얘기예요. 예, 종교 단체가 또는 자선 단체가 또는 학술이나 구호 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그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다. 그 다음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입니다. 예. 여러분 주택이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주택이라고 그러죠. 예. 그 주인이 살고 있는 집. 예. 그거를 우리가 임대했어요. 과세하지 않아요. 면세. 예. 근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고서 주택을 임대한다. 그건 과세입니다. 예, 이거는 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인이 자기 집을 세 놓고 부가가치세 내는 사람 보셨나요? 안 내죠. 예, 작은 방 비어 있으면 이렇게 세 주잖아요. 예, 주택의 임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이 토지, 그 부수되는 토지라는 것은 뭐냐면 주택에 붙어있는 뭐 텃밭이라든가 앞마당, 뒷마당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용역, 예,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주택 규모 하면은 85제곱미터인가요? 예, 그 면적의 기준이 있어요. 면세입니다. 자, 그래서 기타 면세 대상에 되는 재화나 용역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까 여기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서 요 밑에를 미리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요 밑에 파란 글씨 이 부분을 읽고 가겠습니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에서 다음의 재화나 용역은 과세한다. 예, 그러니까 전부가 면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의 것이 여기 1, 2, 3, 4 나와 있어요. 1번 우정사업 조직이 소포 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우편 주문 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다. 이 우정사업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우체국이 그게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우체국이. 국가기관이 공급하는 것 중에 일부는 우체국 업무 중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거 과세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은 과세다 이겁니다.
고속철도 국가가 운영하고 민영화한 것도 있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고속철도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 또는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스포츠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또 주차장을 운영한다든가 이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은 과세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진료 용역과 동물의 진료 용역.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진료 용역은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한다. 이거 면세죠. 예. 의사들의 진료 용역, 동물의 진료 용역. 근데 이제 진료 용역 중에서 일부 과세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과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이 면세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면세에서 면세를 포기를 해야 하겠다. 왜 포기를 해야 되며 포기 대상인 사업자는 아무나 포기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면세 사업자는 필요하다면 신고하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면세 포기 대상 사업자 1번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자, 면세 사업자 중에서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하면은 수출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죠. 수출을 하겠다 하면은 수출을 하겠다 하면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이나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받기 위해서 면세 포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원래 여기서 공급하는 것이 다 대부분 다 면세거든요. 면세 사업자가 돼요. 이런 단체가. 그런데 면세를 포기해가지고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다 그러면 면세 포기를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수출이나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면세 포기 대상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포기하는 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바뀌는 것이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바뀌는 절차예요. 그래서 면세 포기의 효력은 한 번 신고하면은 3년간은 과세사업자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1년 있다가 다시 나 이제 영세율 그만하고 면세사업자로 전환하겠다. 아, 영세율 너무 피곤하다. 안 된다 이겁니다. 한번 면세 포기를 하면 3년간은 부가가치세를 3년간 면제받지 못합니다. 과세사업자로 3년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3년이 지난 다음에 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는 면세 적용 신고를 또 해야 돼요.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과세사업자가 된다. 뭐 면세 포기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없죠. 3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면세 포기 대상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자, 그 다음에 학술연구단체와 비슷한 단체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면세와 영세율에서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별로 안 되네요. 가서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386페이지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이게 문제를 풀면 내가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가가 점검이 됩니다. 네. 페이지는 386인가요? 386 맞죠? 네. 자, 1번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다 읽어봅시다. 1번에서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고 세율도 모두 10%래. 예, 맞죠? 예.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소득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대. 부가가치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물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진세율이 아니에요. 물세니 인세니 하는 것보다 여기서 지금 그 2번에 있는 남자가 하는 말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세금이 10% 똑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더라. 그 얘기예요. 예. 부가가치세가 그 단일 세율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많아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그런 세금도 있나요? 무슨 세금이 그런 세율이 있죠? 소득세. 예. 여러분 소득세는 세율이 7단계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 제일 내야진 게 6%부터 15%, 20 몇 퍼센트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최고 세율이 45%까지 있습니다. 예. 소득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그것을 우리가 누진세율이라고 그러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이에요. 단일 세율. 물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물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예,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렇다. 그 다음에 3번. 그것을 역진성이라고 해. 자,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려줬어요. 우리가 역진성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안 배웠습니다. 책에서. 자, 지금 여기 2번에 있는 이 남성이 하는 이 얘기가 바로 우리 과세제도의 역진성 이야기입니다.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 동일한 소비를 하는데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 금액은 같지만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해서. 그것을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진성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두고 있느냐? 면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면세제도를. 왜 그러느냐 하면요. 아까 기초생활용품, 또 국민보건 및 후생에 관한 거, 기초문화생활 같은 거, 이런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그냥 아예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면세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똑같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예, 역진성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역진성 해소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는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제도입니다. 영세율은 소비지급 과세 원칙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일부 국내의 공급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외화 획득을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역진성, 만약에 역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무슨 제도냐? 면세제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이죠. 아까 제가 생수 조심하라고 그랬죠. 수돗물은 면세입니다만은 생수는 과세입니다. 생수. 예, 앞으로는 뭐 생수도 좀 면세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은 뭐 생수를 거의 수돗물처럼 먹잖아요.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영세율 제도는 원칙적으로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까 그랬죠.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의해서 영세율 제도가 도입되는 거예요. 2번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맞아요. 3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완전 면세다. 맞아요. 4번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반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예,
이거 면세사업자의 혜택이 이건 수행하지 않는 게 혜택이에요. 예. 부가가치세법상에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면세사업자는 그거 하나가 딱 좋아요. 예. 세금 안 내니까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실제로 면세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에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이것은 사업자에게 준 면세사업자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가번요. 면세는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분면세 제도랍니다. 맞는 거 아닌가요? 틀렸다. 매입세액을 일부 환급받는다? 전혀 환급을 못 받죠. 네. 1번 틀렸어요. 네. 전혀 환급 못 받습니다. 다음에 4번. 나번 면세 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건 맞네요. 네. 수출의 경우는 면세 포기 신청에 해당이 돼요. 다음에 4번.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대한민국의 내국 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 예, 상호주의에 의해서 동일한 경우에는 해준다 그랬습니다. 4번 맞죠? 그 다음에 라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해 주나 면세의 경우는 환급해 주지 않는다. 맞죠? 예, 라번도 맞았네요. 나다라니까 답은 4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공부한 거예요. 이런 걸 맞추려고. 다음 5번 문제로 가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 영세율 하면 수출품을 생각하시라 그랬죠. 예. 1번 국내 여객. 이거 수출 아니죠. 예. 나번 수출재화. 네, 해당되고. 다번 토지. 이건 과세가 아니라 면세.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 예. 여기서는 지금 영세율 적용 대상을 물었기 때문에 면세하고 혼동해서는 안 돼. 예. 그 다음에 라번 해외 건설. 이건 영세율. 해외 건설 영세율. 그래서 영세율은 나라입니다. 나라. 예. 면세하고 구분해셔야 돼. 토지는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예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몇 개냐 그랬네요. 영세율. 예, 수출을 찾으면 돼요. 가번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은 수출이죠. 예, 한 개 찾았고, 수출하는 재화 수출이죠. 2개 찾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수출인가요? 예,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대표적인 게 해외 건설 수출입니다. 예, 3개 찾았고, 복권과 공중전화 수출인가요? 예, 이건 그냥 면세죠. 면세. 그래서 답은 3개. 3개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이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자, 영세율 또 수출 물어봤어요. 아닌 거. 국외 제공 용역 수출이죠. 중개무역 수출. 예, 수출이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 예, 수출이죠.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 이건 반대죠. 수입이니까 영세율을 줄 리가 없죠. 수출만 영세율이지 수입은 과세.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볼 수 없는 것, 영세율이 아닌 것, 볼 수 없는 것 찾아보세요. 네, 1번입니다. 우리가 이거 실제로 이거 기출문제에서 몇 번 봤던 문제네요. 수출업자가 받는 수출을 대신해주고 받는 그 수수료를 말한 거예요. 1번이. 그거는 영세율 적용 안 해줘요. 그 수출품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지, 수출업자가 수출을 대행해주고 받는 수출 대행 수수료는 과세 사업입니다. 수수료는 과세된다. 그래서 1번이 영세율이 적용을 못 받습니다. 수출 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는 것 좀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 다음 9번. 다음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몇 개이냐 그랬습니다. 네, 한번 찾아봅시다. 가번. 수출업자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이거 수출이에요.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용역도 국내에서 거래라도 그거 수출로 인정을 합니다. 이 4번.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이거 수출. 4번.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 이것도 영세율 수출에 해당이 됩니다. 라번. 사업자가 외국의 거래 업체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본품. 견본품을 우리가 이거 수출로 봐야 될까요? 공급으로 보지 않죠. 샘플 주는 것은 우리가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수출도 아닙니다. 네. 즉 영세율도 아니죠. 공급으로 안 보니까 영세율을 적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래는 3개다. 3개. 그 다음에 10번 가볼까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무엇이냐? 생수는 과세, 수의사 진료는 면세, 광고는 과세, 수집용 우표도 과세. 그래서 수의사 진료 용역, 이게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근데 이제 여기 그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는데요. 수의사 진료 용역은 면세인데 약, 동물에게 먹이는 약이 있죠. 약, 과세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료원에 가가지고 그 의료원에 내는 그 진료비 내는 거 있죠. 창구에다가 그건 면세. 거기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약 제조 그걸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값을 여러분이 지불해 보세요. 그리고 영수증 받아보시면 그 밑에 부가가치세 있습니다. 약은 과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진료 용역, 의료 진료 용역입니다. 그 진료 용역, 그 진료비가 면세예요. 다음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택시. 이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은요.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것은 수집용 우표. 이렇게 쉬운 문제도 나옵니다.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는 주로 그림으로 많이 나와요. 그림으로.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택시 아니고, 이거 아까 우리 본문에서 요약 정리한 거에서는 없었습니다만은 장의업 있죠? 장의업. 이거 면세예요. 누구든지 장사는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초생활
서비스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의업은 면세. 무연탄이 면세죠? 예, 유연탄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운전학원 과세죠? 예, 여기 나왔네요. 운전학원 또는 무도학원은 과세다. 그래서 나다가 답입니다. 나다. 다음에 14번이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 AT 시험이 재밌어요. 예. 주로 이게 그림 위주로. 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오른 것은 딱 보니까 자 이거 농산물이죠. 예. 그다음에 답번이 이거 도서죠, 도서. 네. 그래서 나다가 답입니다. 예, 그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모두 고르면 이랬네요. 면세만 골라보라 이랬어요. 면세만 골라봐라. 미가공 국내산 식료품 면세죠. 예. 미가공 비식용 식료품인데 외국산이래요. 예, 면세죠. 아니야 비식용이니까 예, 과세죠. 예, 죄송합니다. 예, 식용은 외국산도 면세인데 비식용이라고 그랬군요. 과세. 우등고속 과세죠. 네. 토지는요. 예, 이거 면세입니다. 토지가. 박물관 입장권은요. 예, 이거 면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라마를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고를 줄 알면 돼요. 이런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이겁니다. 예.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제가 5문제 중에서 빠진 적을 못 봤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다음에 16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항목은 이랬어요. 유연탄 여기 나오네. 유연탄. 예, 이거 유연탄 과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무연탄 나올 때 유연탄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린 겁니다. 보기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유연탄. 이건 과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까지 해냈잖아요. 이제 부가가치세 이제 3분의 2가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내일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끝나겠네요. 내일. 그럼 한번 제가 지금 뭐 시간도 5분 남았는데 여기 이게 지금 몇 회 문제인가요? 제27회 최신 기출문제에 이론 문제에서 11번부터 15번이 항상 부가가치세 문제로 나옵니다. 11번부터 15번. 그건 제가 지금 아무 데나 한번 가본 거예요. 기출문제 아무 곳이나 이렇게 가봤더니 한번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진짜 한 문제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볼게요. 사업자 등록에 관한 문제 나왔네요. 예,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27회 문제. 그 다음에 12번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거래. 이건 세금계산서 문제네요.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13번은 재화의 공급에 관한 문제네요. 예, 여러분 이거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세금계산, 이거 한번 재화의 공급에 관한 문제 한번 해보죠. 예.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 자, 1번 대가로서 다른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대가로서 다른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한다. 그러면 용역을 제공받고 재화를 인도했다. 교환거래네요. 교환거래. 그 다음에 2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사업 양도. 아니지 이거는. 예. 이건 해당되지 않죠. 예. 이건 지금 문제가 공급에 해당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양도 담보의 목적. 예, 담보 목적이니까. 네, 부동산 권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양도 담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예.
4번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이지. 용역의 공급. 그래서 아까 1번 네, 이게 교환거래니까. 이 4번은 이건 용역의 공급이에요. 예. 양도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건 공급 자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이것은 공급이 아니다 그랬죠. 예. 13번 우리 배운 거예요 이거. 예. 14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반드시 나온다고요. 면세나 영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오더라. 네. 면세 대상인 거 수돗물. 예.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워요. 예.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론 문제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과세 표준 문제 하나 나왔죠. 면세 대상 문제 하나 나왔죠. 예.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봐라.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이것을 앞 시간에서 우리 공부한 이유를 아시겠죠? 예. 이거 4번 이거 과세 아닙니까? 과세 맞아요. 예, 과세가 맞는데 이거는 재화의 공급 때문에 과세가 아니라 건설업은 전부 용역의 공급이에요. 여기서 질문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1번은 우리가 재화의 공급에서 교환거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이거예요. 예. 용역을 제공받고 공급은 재화로 했죠. 용역과 재화를 바꿨다는 거예요. 예, 용역과 재화를 바꿨다. 예.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를 만약에 내가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는 사업자인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법률 서비스를 받고 법률 서비스 값이 70만 원이래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회사 공기청정기하고 가격이 딱 맞아. 그래서 변호사님 여기 공기청정기 없으신데 제가 대금을 공기청정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교환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공기청정기 주고 세금을 안 낸다? 내야 돼요. 8만 원 매입 부가세 과세가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내일이면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예. 하여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안 끝날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지금 양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하여튼 부가가치세 이제 거의 뒤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